반갑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클립 피팅, 페달하고 클립, 발하고 발목 그쪽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안장, 그 피팅의 순서가 페달, 안장, 핸들바로 간다 했죠. 이제 안장에 대한 어떤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 저는 피팅 중독자라는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팅에 민감했고 안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선생을 할 때 안장은 거의 비행 자세였습니다. 안장코가 완전히 들려가 있었습니다. 맥스로 들려요. 맥스로. 상상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제가 특이한 피팅을 했었습니다. 안장을 가장 앞으로 하고 가장 뒤로 했다. 똑같은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안장이 가장 앞으로 간 적도 있었고 가장 뒤로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안장 코도 완전히 앞으로 돌격 자세를 취한 적도 있었고 완전 비행 자세로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안장이 앞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안장이 앞으로 갔다. 그러면 몸에 전체적으로 무릎도 앞에 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앞으로 가겠죠. 이런 거는 이런 자세는 어떤 종목에 유리하냐? 타임 트라이얼, 경륜, 트랙 경제하는 단거리 종목에서는 순발력이 우선이잖아요. 폭발적인 힘. 장거리 도로 선수는 안장을 좀 뒤로 뺀다. 대체적으로 뒤로 뺍니다. 최대로 위로 했다가 최대로 아래로 했다가. 안장을 위로 뽑았으면 어떤 안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안장 뽑았으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당겨야 된다. 높아졌으니까 앞으로 당겨가지고 무릎 각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래로 내렸다. 그러면 무릎 각이 작아지죠. 뒤로 빼야죠. 그러면. 내렸으면 뒤로 빼서 무릎 각을 크게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무릎 각입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다음에 셋백 그 무릎 9시 방향에 왔을 때 크랭크가 9시 방향에 왔을 때 무릎에서 줄을 떨어뜨렸을 때 페달 축에 일치하는지 그것만 먼저 그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무릎 각도를 본다면 뭐 안장이 낮든 안장이 높든 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온다면. 안장 코. 일반적으로 동호인분들은 약간 코가 숙여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도 경륜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은 뒤로 제껴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심하게 올라온 경우는 몇 없었지만 약간씩은 뒤로 째껴졌어요. 왜냐하면 기압비가 무겁게 자전거를 탔으니까 아무래도 요 뒤쪽 근육, 둔근이나 햄스트링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안장이 뒤쪽으로, 코가 좀 들리는 쪽으로 아마 세팅이 된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안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 자전거 안장, 그 다음에 이건 뭐 생활 자전거지만 가운데가 전립선 안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TM 아담 안장이라고 앞쪽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뚫려가 있어요. 경륜에서 쓰는 안장입니다. 완전히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똑똑똑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 완전히. 한 가지 이런 전립선 안장이나 아담 안장도 물론 뭐 전립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지지를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부위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다. 부닥치는 부위가. 왜냐? 힘점이 작아지니까 그 강도는 더 세지죠.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되죠. 뭐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예. 참고로 이거는 얘기 드릴게요. 경륜 안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나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 위치를 만약에 앞뒤로 이동시킬 때는 두 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뒤쪽만 풀어주면 안장이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쪼으면 원래 그 수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장마다 C포스트의 어떤 요 지름, 파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장을 교체하실 때는 C포스트를 같이 만약 교체하신다면 사이즈를 잘 보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장의 높이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기준, 안장의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안장의 모양. 모양에 따라서도 안장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다. 모양. 쿠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죠. 쿠션에 따라서. 쿠션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뭐 1cm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안장 기울기. 코를 들고 코를 낮추고 그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겠죠. 차체 각도. 차체가 뒤로 누웠다. 그때 안장 높이. 차체가 앞으로 갔다. 그때 안장 높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다? 햄스트링의 유연성. 또 뒤쪽 둔부 밑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그냥 뭐 근육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근육의 유연성이 안장 높이를 결정하는 결정 기준. 저는 솔직히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장을 좀 낮게 탔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안장을 높게 타니까 기록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또 경륜은 또 단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0 인터벌을 때렸는데 기록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안장을 높게 타고 앞으로 당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이제 200 인터벌, 벨로드럼에서 인터벌 하다 보면 엉덩이를 들고 막 가다가 한 70m 지점, 한 60m 지점 엉덩이를 다시 앉아요, 안장에. 근데 그때 안장 코가 유니폼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일어섰다가 앉기에는 시간이 없죠. 왜냐? 200 인터벌을 하면 뭐 11초 이래 나오니 그 안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벌써 마이너스 몇 초가 되니까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안장 셋백. 안장의 어떤 위치를, 앞뒤 전후 위치를 맞추는 방법. 자, 정적인 피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게추를 떨어뜨린다 했죠. 크랭크를 9시 방향에 놓고 무릎 앞부분에서 무게추를 떨어뜨려서 페달 축과 일치하는지. 동적 피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리툴 장비 같은 거는 평균값 실시간으로 분석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 평균값을 제시해 줍니다. 리툴 장비는. 동작 분석에서 이제 영상에서 캡처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9시 방향에서의 어떤 마킹한 지점과 무릎과의 어떤 선을 그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장 통증. 안장 통증이 왜 생기는지. 프로 선수들은 아까 말했지만 딱딱한 플라스틱 안장인데도 안장 통증이 없는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피팅에 있습니다. 피팅에. 프로 선수들은 페달에 힘이 전달돼요. 페달에. 근데 동호인분들, 초보 동호인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장에 체중이 실린다는 거죠. 힘이 핸들하고 페달에 분산이 돼야 되는데 안장에 집중적으로 체중이 실린다. 다르게 말하면 안장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안장젤, 뭐 아담 안장, 전립선 안장을 쓰는데 대부분이 뭐 크게 효과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피팅에 있기 때문이죠. 자, 안장 각도. 아까 말했지만 저는 비상형이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하늘로 비행하죠. 네. 근데 UCI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UCI 기준. 그래서 토탈 3도 이내에 들어야지 시합에 출전할 수 있다. 그게 UCI 기준입니다. 저는 피팅하면서 안장을 항상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동호인분들은. 그 다음 사랑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안장을 좀 앞에 놨는다기보다는 안장 코가 좀 숙여져. 그래야지 자유롭게 엉덩이 들었다가 앉았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장 코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 자, 안장을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요? 우리 동호인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교체수는 1순위가 안장입니다. 안장을 교환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될까? 그 유명한 대기업에서 편안함과 핏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1단계 포지션 선택, 로드냐, 산악이냐, 트레이션이냐, 레크레이션이냐. 2단계 두께, 패딩 두께 레벨을 딱 6단계로 나눠놨네요. 그 다음에 사이즈. 네. 이렇게 단계별로 선택하게끔 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어떤 안장을 선택하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안장을 쓰든 간에 정확한 어떤 포지션에 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팅이 답일 수도 있다. 무작정 비싼 안장보다는 나에게 맞는 안장이 중요하다. 자, 안장을 결정하는 기준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서 자전거 자세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준이 하나만 있다면 쉽게 그냥 안장 높이를 설정하면 되죠. 하지만 이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인데도 어떤 게 맞다고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다리를 쭉 뻗어서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뒤꿈치가 페달에 대략 이 방법, 코니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문제점 많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클릿 아니면 그 슈즈 바닥 두께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이래 두껍고 어떤 거는 얇고. 그래서 그 두께 차이를 고려 못한다. 그 다음에 발 크기가 또 다 틀려요. 발 크기가 큰 사람은 안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거죠. 발이 크기 때문에 지렛대가 길어지고 좀 낮게 느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무시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심에다가 일정 공구를 곱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페달을 6시 방향에 놓았을 때 페달 축에서부터 안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수평선까지의 수직 거리, 그 길이를 구하는 방법. 109 방법.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르몽드 방법입니다. 인심에다가 0.883을 곱했을 때 그 높이는 어디다? BB, 바텀 브라켓 중앙에서부터 안장, C튜브를 따라서 안장 최상단까지의 거리. BB 중앙에서부터 C튜브를 따라서 안장 최상단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르몽드 공식, 883을 곱한 공식입니다. 저도 피팅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온 어떤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양인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최초 어떤 FM 피팅에서는 저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홈스 방법은 무릎 각도를 가지고 하네요. 무릎 각도 145에서 155 조금 높죠. 이 기준은 아마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기준인 것 같아요. 동호인분들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138에서 140입니다. 제가 하는 거. 그 다음 리툴에서는 140에서 145도 TT나 트라이애슬론은 TRI인데 TRE로 되어 있네요. 138에서 143.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피팅. 동적 피팅에서는 135에서 146.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부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릎 각도 아까 앞에 제시한 이 무릎 각도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발목의 각도부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라. 발목 각도. 동적 피팅에서는 하사점 6시 방향에 페달이 갔을 때 발목 각도는 110에서 137도 사이입니다. 최상단 12시 상사점에 갔을 때는 100에서 120 사이. 그게 기준 범위입니다. 먼저 그걸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릎 각도를 측정해라. 무릎 각도. 왜 그러냐? 이 클립 위치에 따라서 무릎 각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인심은 똑같지만 이 클립 위치에 따라서 발목 각도가 차이 나고 무릎 각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먼저 발목 각도를 측정하고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무릎 각도를 측정해라. 그 말이죠. 높이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퇴골 대전자의 위치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위치가 무릎 각도를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볼록 튀어나온 지점에 갈라지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마킹을 해라. 잘 마킹을 해라. 이 부분이죠. 대퇴골 최상단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 무릎 마킹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딱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 그 지점, 갈라진 지점에 딱 마킹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도 산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릎 각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안장 높이는 무릎 각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피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무릎 각도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주의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좌우측 측정값이 다르다. 현재 저는 한쪽 좌측만 저는 무릎 각도를 측정합니다. 왜냐? 좌우측 하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 차이는 정말 엘리트 선수나 프로 선수 가서는 좌우측을 다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반 동호인분들한테는 그냥 좌측만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다리 길이 차이. 다리 길이가 양발대. 다리 길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구조적으로 올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올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오는 것은 다리 뼈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다쳤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하면 차이 날 수 있죠. 아니면 기능적으로는 골반이 틀어졌다. 아니면 아치가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질병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 다리 길이 차이가 나서 좌우측이 틀리다. 다리 근력의 차이가 있다. 근력의 차이가 있다. 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근력 유연성. 네. 측정이 부족하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퇴물 대전자 잘 마킹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많이 해봐야 많은 사람들의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어요. 잘 찾아야 됩니다. 발목 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좌측은 발목이 이렇게 서는데 우측은 뭐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무릎 각도는 차이 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 발목 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달링 하면 발목 각도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쪽, 좌우측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짧은 다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장이 한쪽으로, 보통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때 한쪽으로 처진 경우도 있어요. 보면. 피팅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자전거를 타신 거죠. 틸팅 각도 차이. 틸팅 각도는 이 차이죠. 페달링 할 때 옆으로 틸팅 각도. 이 각도 차이. 어떤 페달링이 수직인데 어떤 거는 옆으로 가는. 이래 되면 옆에서 볼 때는 각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클릿 위치가 부정확하다. 클릿이 어떤 거는 앞에 있고 어떤 건 뒤에 클릿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페달링 하면 무릎 각도가 틀릴 수밖에 없죠. 클릿 위치가 부정확합니다. 자, 안장 앞뒤 위치 결정.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걸 이제 동작 분석 프레임으로 분석한 겁니다. 자, 페달 축에서 쫙 수직을 걷는데 무릎이 앞에 있어요. 이 수직선보다 앞에 있다. 피팅 후에는 어땠습니까? 페달 쭉 쫙 걷니까 무릎하고 일치한다. 이거 일치 안 하면 저는 피팅 마무리 안 짓습니다. 이게 일단 일치해야 돼. 그래야 무릎에 부상이 작게 갑니다. 여기서 페달이 밑으로 내려가면 무릎에서는 이제 부하가 풀려야 돼요. 하지만 무릎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거 페달을 내려도 무릎의 부하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짧은 거리는 별 영향을 안 미치지만 100km, 200km, 300km 계속해서 자전거 반복이 타는데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가면 분명히 손상이 옵니다. 저는 이제 요 복숭아뼈에 마킹을 해서 궤적을 만들어 보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앞에 나올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릎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는 약간 뒤로 처지는 사선을 그린다. 뒤에서 앞으로 타원으로 힘을 쓰는 어떤 페달링이 나옵니다. 자, 앞뒤 균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체가 전체적으로 앞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기준이 안장의 앞뒤 위치도 될 수 있지만 안장의 상하 위치도 그 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뒤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버렐 리치,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 스템 앞부분 중앙까지 거리죠. 이 거리가 너무 짧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앞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너무 길면 뒤로 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게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오버렐 리치를 결정하는 기준, 탑튜브 길이, 핸들 스템, 핸들 바 이런 것들은 그 OR 오버렐 리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안장 앞뒤 위치 결정하는 기준이 또 다른 몇 개도 있어요. 금방 살펴봤던 어떤 KOPS 페달 축하고 무릎하고 위치
그 다음에 또 GT하고 CTU 일치. 이거는 실제로 제가 볼 때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테골 대전자에 마킹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CTU하고 일치한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은 오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비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피팅에서는 실시간으로 각도 분석, 파워 효율 챌린점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게 리툴에서 제공하는 어떤 제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피팅 플러스 페달링 자세 분석은 뭐 굳이 따지면 동적 피팅은 맞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제시하는 건 아니고 영상 모션 캡처 기능을 통해서 동영상이 있으면 거기에 딱 원하는 동작을 딱 캡처해가지고 거기서 제본을 산출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최첨단이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다. 하지만 대해서는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피트의 능력이 반영되는 것은 2.5 피팅입니다. 위에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2D 아까 말했지만 페달 축에서부터 쫙 수직선을 껐을 때 무릎 앞부분하고 일치한다. 2D. 그 다음에 GT 대퇴골 대전자. 근데 실제로 이분이 무릎이 범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대퇴골 대전자하고는 일치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추하는 겁니다. 안장이 높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안장이 한 3cm 높았어요. 그런 경우 요 어깨가 밑으로 처지면서 앞으로 숙이려는 경향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안장 앞뒤 위치하고 이제 부상, 무릎 부상하고 파워 변화는 어떨까 한번 살펴볼게요. 안장이 너무 앞에 있다. 안장이 너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무릎이 몸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무릎이 몸 앞으로 나가면 무릎의 부하가 증가돼서 무릎에 부상이 온다. 짧은 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거리를 나갈 때는 분명히 무릎에 부상이 옵니다. 대부분의 피팅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은 다 무릎 부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안장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릎 간격이 작아지고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 예. 안장이 낮아지면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뒤에 있으면 안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쭉 뻗어지니까 무릎 뒤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통증, 특히 장경인대 손상. 이거는 뼈하고 인대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어떤 손상입니다. 이 손상도 많아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 뒤 통증도 그렇고. 이건 안장이 뒤로 빠지거나 높거나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자, UCI 기준의 안장 각도는 수평이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해가 3도까지는 기준인데 수평이 보통 기준이다. 기본이다. 근데 프로 선수나 엘리트 선수 갈수록 수평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종목의 특성상.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제가 경륜 시합을 하면서는 안장에 어떤 기준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피팅의 순서는 먼저 페달, 클립 피팅 1순위, 그 다음에 안장 피팅 2순위, 그 다음에 안장도 먼저 높이부터 하고 그 다음 앞뒤 위치죠. 그 다음 3순위는 핸들바, 스탠 길이 이런 게 3순위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피팅 다 하고 핸들 스텝만 70에서 90으로 결제하시면 완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 피팅을 끝마치고 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불편합니다. 핸들 스텝을 이론상으로 교체하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핸들 스텝을 교체했다고 해서 그것만 문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팅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접점, 페달, 안장, 핸들바 3개를 다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스텝을 긴 걸 쓰니까 너무 앞으로 몸이 가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핸들 스텝을 더 올리고 핸들바를 약간 들어줘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그분한테는 피트가 잘 못했나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안장 피팅에 대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장 중요합니다. 안장 높이 구하는 어떤 공식, 그 다음에 앞뒤 위치 그런 구하는 어떤 기준
기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상을 방지할 수. 특히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안장 피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